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도마베치 히데토의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두 가지 조언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둘 다 간단하고 실용적이에요. 첫째는 싫은 기억에 좋은 기억을 뒤섞어라. 둘째는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해라 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오묘합니다. 사람의 뇌는 싫은 기억을 더 잘 기억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싫은 기억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역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비둘기를 무서워한다든지 뱀을 싫어한다든지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급생, 직장 상사, 시어머니 등등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기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둘기, 동급생, 시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무섭고 싫은 감정이 솟구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도마베치 히데토는 조언합니다. 그럴 때요, 미리 좋은 기억을 하나 딱 정해놓고 준비해뒀다가 일부러 뒤섞으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를 떠올릴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들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실제로 직장에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인상이 구겨질 수도 있지요. 결국 직장 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기억을 미리 준비하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도 좋고 학창시절에 상을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상사가 떠오를 때마다 강아지를 함께 떠올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싫은 기억과 좋은 기억을 뒤섞으면서 그 싫은 기억에 대한 증폭을 줄인답니다. 쉽게 표현해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상사를 떠올려도 특별히 미운 감정이 들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보신 겁니다. 자기 확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확언을 할 때 뇌 속에서 발화되는 부위가 있답니다. 뇌과학적으로 종교의 본질 같은 부분이래요. 확언을 하면 그 부분이 발화를 하면서 동시에 맹점, 즉 다른 부위가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을 때 주위에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 자기 확언을 하면 뇌 속의 특정 부위가 발화해서 지복감, 행복한 감정에 빠지고 다른 것, 즉 부정적인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 책은 얇지만 직접 읽어보시면, 그리고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실패를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명백히 필요 없는 실패의 기억까지 간직해 버립니다. 중상, 비방 등의 인신공격에 대응하는 데는 바로 그 순간에 과거의 기쁘거나 즐겁거나 기분 좋거나 상쾌하거나 자랑스러웠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중상, 비방뿐만 아니라 감정이 첨예해지는 다른 국면에서도 응용할 수가 있어서 권장할 만한 인지심리 테크닉입니다. 싫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시의 감정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뇌의 감정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멈추게 만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마가 그것을 분리하고 견디기 힘든 중요한 실패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적인 체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싫은 기억에 결합시킵니다. 즉, 싫은 사건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긍정적인 강렬한 감정을 상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복권에 당첨되어 황홀했던 감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고 견딜 수 없는 사건의 기억에 맞대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첫사랑에게 고백을 해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었을 때의 감정이라든지 시험에서 성적이 크게 올랐을 때의 기분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싫은 사건에 얽매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편도체의 업무입니다. 편도체가 해마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위험이 닥쳤을 때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참기 힘든 사건의 기억이 떠오를 때 동시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기분 좋거나 상쾌하거나 자랑스러운 감정과 기분을 상기시키면 편도체가 수행하는 부정적인 기억의 증폭은 순식간에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하나의 세트로서 상기한다면 편도체는 기억의 증폭을 확연하게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해마는 기억을 불리하고 견디기 힘든 것으로 떠올리지 않게 되며 마침내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추억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당황해서 허둥대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상기하도록 훈련시키면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타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뇌의 과학적 습관입니다. 편도체를 조절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기억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인식하지 않게 되며 마침내 원하지 않는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언을 덧붙이겠습니다. 약간 고도의 기술인 뇌의 자기 발화입니다. 발화란 뇌의 한 부분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뇌의 이러한 발화는 종교 신자들에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고해, 즉 참회를 끝낸 신도는 매우 강렬한 행복감에 휩싸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때 뇌가 발화를 하는 겁니다. 신도는 그렇게 참회할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고해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오지요. 이것은 쇠뇌의 구조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두전야의 안화 복측 내측부에는 쇠뇌되면 발화하는 장소가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그곳이 행복감에 휩싸입니다. 뇌에서 이것은 종교의 혈이라고 불러도 좋은 장소입니다. 이미 그 위치까지 확인이 끝났습니다. 뇌기능의 연구는 거기까지 진전이 되었으며 쇠뇌란 그곳을 발화시키는 패턴을 전두전야에 만드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IA처럼 약물 세뇌가 아닌데 종교가 강렬한 세뇌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종교적인 세뇌는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신사를 찾아가서 동전을 던지고 두 손을 모으며 잠시 평온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딱히 신도를 믿는 것도 아닌데 매년 정초에 신사를 찾으면 그때만큼은 경건한 기분을 맛보고 종교의 혈이 발화해서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일본인의 뇌는 오랜 세월 문화적인 세뇌 효과로 정월의 신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발화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논리로 볼 때 이것은 인간을 신에게로 이끌고 사회에게는 질서를 가져오는 일종의 긍정적인 세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뇌를 시켜서 발화하면 타인에게 이용당할 리스크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뇌를 발화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사라집니다. 인지심리학적 세뇌 도구 중에는 어퍼메이션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퍼메이션이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선언, 자기 확언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에요. 기능 뇌과학이 조사를 한 바 어퍼메이션을 매일 반복한 사람의 전두전야, 안화 복측 내측부에 발화 패턴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화 패턴이 만들어지면 어퍼메이션을 실행한 본인의 뇌에 압도적으로 대량의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뇌는 매우 강렬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퍼메이션이 세뇌와 다른 점은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말로 들려준다는 점이죠. 어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 발화를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강렬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는
인지심리학적 스킬이 어포메이션입니다. 이 어포메이션에는 스코토마, 즉 맹점이라고 불리는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대강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상대와 특별한 대화가 시작돼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위에 누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오지 않지요. 이것이 스코토마 원리입니다. 연결과 폐쇄의 원칙으로 설명하면 알기 쉬운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한 가지에 연결되면 다른 정보는 폐쇄되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열의와 지복감에 휩싸여서 자기 발화하는 사람은 목적 달성에 필요치 않은 정보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를 믿는 신도가 모든 상황마다 신을 체험하지만 신을 느낄 수 없는 과학은 무시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어포메이션으로 자기 발화를 하고 스코토마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는 과거의 싫은 기억은 모두 폐쇄되어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포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이나 실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내게는 잠재력이 있다. 나는 그것을 조금씩 해내고 있다. 목적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향해 말로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이 어포메이션을 통해 뇌를 자기 발화시키는 것은 싫은 기억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히 증명된 인지과학적 방법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마배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